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이 서해바다에 비밀병기를 띄우자 중국 경악하다. 세계 최초 상용화에 중국 불법 어선들 벌벌 떠는 상황. 최근 바다 위의 탈레반이라 불리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인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 출몰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매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8년 총 11,858척 규모였던 불법 조업 어선은 2019년 16,024척에 이어 2020년 18,729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징그러운 자식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이미 16,802척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올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규모는 약 3만 척으로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맘 같아선 그냥 현무 꽂아버리고 싶은데 답답하네요. 옹진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가을철 꽃게 조업철이 시작되면서 중국 꽃게 도둑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꽃게만 노리는 전문 약탈꾼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수확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꼭 개 같은 것들이 꽃게만 노려요. 올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속 방식이 비접촉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다른 건 전부 가짜여도 코로나는 진짜인 탓에 쉽사리 경비정이 불법 어선 가까이 가지 못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는 대가리가 참 잘 돌아가죠. 거기에 이제는 겁대가리마저 상실해 아예 태극기를 개양하고 다니며 한국의 어선 행세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리니인호가 태극기를 개양한 것이 포착되었는데요. 그러나 선원은 18명 모두 중국인이었고 선박 이름은 없는 등 선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령 선박. 선박 이름도 존재 여부도 확인 안 되는 김에 그냥 수장시키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당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태극기를 내건 리니인호에 대해 한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연히 한국 측은 리니라는 이름의 선박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입출한 기록 등 이 선박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선박법에 따라 한국 선박은 외부의 선박의 이름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한국 국적 선박이 아닌 경우 태극기를 개양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리니인호에는 배 어디에도 한글 표시가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항상 국제적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선박 회사들과 어민들에게도 안보리 결의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백하다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하지만 곧내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중국은 그러나 제공된 정보가 정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심도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최근에 중국 불법 어선들은 점점 교모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해양경찰청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NLL 근처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해경이 뜨면 북한 측으로 넘어갔다 다시 NLL을 넘어와 단속을 회피하는 식으로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경도 특별 단속을 이어가며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불법 어선을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법 어선의 수에 비해 운용할 수 있는 함정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현재 최신 50톤급 경비정의 최대 속력은 28노트, 시속 52km로 불법 조업 어선이 미리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4톤가량의 소형 어선에 1000마력이 넘는 고속 엔진을 장착, 평속 45노트, 시속 약 80km 속도로 계속 운항하는 잠수기 어선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장을 목격하고도 단속은커녕 눈앞에서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해경이 단단히 준비하고 다 조지러 나가도 속도에서 뒤처져 뒷모습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해경들의 마음이 어떨지 제 속이 다 쓰립니다. 쌍놈의 중국 새끼들. 한 단속 경찰은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하려고 경비정이 다가가며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어로행위를 하다가도 코앞에서 전속력으로 달아나버려 허탈감을 느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바로 작년 한국 성급으로부터 세계 최초 수면비행 선박 성급 증서를 발급받은 아론비행 선박에 위그선을 투입해 우리 영해의 해산물을 싹쓸이하는 불법 어선들을 싹쓸이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참교육을 시전할 때가 되었죠. 위그선이란 윙인 그라운드에 머리 글자를 따 이름 붙여진 선박 겸 비행기로 날개가 지면 수면에 가까워지면 양력이 증가하는 지면 효과를 이용해 수면 바로 위로 떠서 수백 킬로미터로 저공 비행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위그선은 지금까지 중국, 핀란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건조되긴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상용화된 적은 없었는데 위그선 건조 전문 업체로 설립된 아론비행 선박이 지난 13년간 500억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M80 위그선 모델 개발에 성공했고 해양수산부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하여 세계 최초 성급 인증 위그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귀여워 보여 위협이나 될까 싶지만 내부는 첨단 장비와 무장들을 탑재하고 있어 불법 조업 어선들에게는 그야말로 전투기급 억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그선 앞에서는 쾌속정이든 제트보트든 어떤 잡튜닝을 했든지 그저 군뱅이 기어가는 수준입니다. 개발
개발사에 따르면 최대 속도는 시속 250km이고 항속거리는 650에서 1000km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그선이 불법 조업 어선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는 수면을 활주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이놈들이 그물만 내렸다 싶으면 바로 달려가서 족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박은 속도가 느리지만 비행기처럼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고, 반면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지만 부대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위그선은 이 둘의 장점만 취합하여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아 획기적인 첨단 장비로 불려지고 있죠. 게다가 지면 효과 때문에 일반 항공기보다 월등한 연비를 자랑하는데요. 휘발유 200리터로 800km의 운항이 가능한데 연료 소모량이 동급 선박이나 항공기의 3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또한 크고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공항 대신 저비용의 항구 같은 계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운용 비용도 확연히 낮출 수 있죠. 거기에 무장 탑재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그선 M80의 재원을 살펴보면 2.75인치 로켓 7연장 포드 2개를 날개 위에 장착할 수 있고, 현재 LIG에서 개발 중인 대전차 미사일 형궁도 4발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라 함은 쓰레기 불법 어선에 쓸 미사일이 아깝다는 거. 그래도 지구 인구 감소를 위해 한국이 힘 좀 써줘야죠. 거기에 뛰어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해상에서 예인 소나나 디핑 소나를 내리고 감시 작업을 하다가 해상 초계기나 대자멜기, 자체 소나 등에서 적수중 수상체와 접촉할 경우 이수하여 잔망경 탐색 및 수색 작전에 투입될 수 있으며, 중국 불법 어선을 감시하고 탑재된 무장으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낮은 고도로도 침투가 가능하며 해안가 감시나 저공 비행체 요격 능력이 없는 북한의 방공망을 회피해서 몰래 특수전 부대를 투입하고 회수할 수 있죠. 또한 수준급의 탐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적은 유지비로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속 정찰 임무 수행할 수 있고, 저고도 비행 성능으로 사진 및 영상 획득이 용이하며 낮은 레이더 피탐률로 은밀 감시 정찰 활동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AQS-13F 디핑 소나까지 탑재해 보편적인 플래시 소나의 탐지 사이클인 5분보다 길게 탐지할 수 있으며 디핑 소나의 투하 착수, 이수 회수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성급 인증을 획득한 아론사의 M80 1호선은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듀얼 조종 시스템과 비행 기록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레이더, 음성 영상 기록 장치, 위성 통신기 등 각종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국산 적외선 전방 관측 장비를 통해 해상도 640, 480 픽셀 3세대 FPA 방식으로 최대 20배 주민 가능하고 10km의 거리에서 트럭형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선박의 상부에 장착되어 적함정을 감시하고 추적 탐색하는 데 쓰입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 어선들이 느끼는 감정은 F-35 이상일 것입니다. 머리 바로 위에서 위그선이 날아다니며 형국 4발 욕있네 라고만 해줘도 다시는 서해에 발을 못 디딜 정도의 억제력을 구현할 수 있겠죠. 현시 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미 스페인,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매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그선은 세계 수요가 1만 5천 척 이상으로 34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그선을 건조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가능한데요. 위그선 조종사 등 운항 관련 산업 등 3차 서비스 산업에 동반선장이 가능해 2, 3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점점 노골적으로 한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해 우리 관할 해역에서 항공모함 동원 해상훈련을 약 20회, 함정과 항공기, 잠수함 등을 동원한 대잠훈련만 약 10회 실시하는 등 서해 내해화, 즉 서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불법 어선들이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으로 활동한 것도 공공연하게 밝혀진 사실이죠. 이들은 해상정찰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벌떼 전술로 우리 함정을 침몰시키고 우리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원양 호위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근해 방어형에서 원양 방위형으로 해상 전력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 해군은 전평시 전략적 우위를 선점, 대미국 억제 능력 강화, 해외 국익 보호 및 활동 범위 확대라는 해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모, 구축함 및 잠수함 등을 확보해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착수에 들어가며 해양에서 거부적 억제와 제재적 억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위그선의 24시간 우리 서해의 귀중한 자원을 지켜주고 만재 배수량 5만 5천 톤의 항공모함이 이어도와 칠광구, 경렬비열도 등 핵심 영토를 지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선다면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 위그선 상용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 뭔 이렇게 세계 최초가 많은지 정말 징하다. 어메이징.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